전교 1등들이 평균 자습 시간이 최소한 하루에 한 무게는 그램, 거리는 미터, 그죠? 힘은 뉴턴, 이런 단위가 있는 것처럼 학습량은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자원인 시간으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집중 안 하고 그냥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엉덩이만 붙이고 있으면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했는지, 그 과제의 양이 중요한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요. 사실 내신이든 수능이든 잘 보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양을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집중을 한다 안 한다를 논하면 안 되고요. 집중을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많은 양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시간이 그냥 뭐 딴짓하면서 그냥 앉아만 있는 시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게다가 이 어떤 것을 공부하느냐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자칫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뭐 이 문제를 풀면 서울대 갈 수 있다, 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면 좋은 학교 갈 수 있다. 너무 지엽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린 지금 공부의 본질을 이야기하려고 하잖아요. 누구에게나 통하는 대전제는요, 일단 공부는 양이 중요하다, 학습량이 중요하다. 근데 이 학습량을 측정하는 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역량이 다르잖아요. 어떤 친구는 1시간 만에 100문제 풀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10시간이 걸려도 10문제를 못 풀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이용해서 나의 기준을 먼저 정해보자는 거예요. 어차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신이나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오래 공부를 해야 돼요. 전교 1등들이 평균 자습 시간이 최소한 하루에 한 6시간에서 한 뭐 많게는 8시간 가까이도 됩니다. 현역들이 학교 다니면서 평일에 자습하는 시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1시간, 2시간 공부하면서 뭐 집중력과 효율을 논한다?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최소한 학습의 효율과 학습의 량, 과제의 양을 따지기 시작하려면요, 내가 더 이상 공부 시간을 늘리지 못할 때까지 공부를 한다. 그게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특히 우리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공부 왕초보, 뉴비들,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아직 습관이 안 갖춰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과제를 오늘 싹 100문제 풀어야지 라고 처음에 먼저 설정을 하기 시작하면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요, 시간 단위로 목표를 세우시고요, 30분씩, 1시간씩, 1시간 30분씩, 2시간씩 자습 시간을 늘려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최소한 내가 성장을 하기 위한, 크게 성장하기 위한 기본기를 딱 갖출 수 있게 될 거고요. 그 공부 시간 하에서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마음에 드는 결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서울대 1등 누나의 공부법, 수학 단기간에 2달 만에 3등급에서 1등급 가는 공부법, 막 이런 것들 인기 영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또 유튜브 검색 키워드에도 공부법 같은 게 굉장히 상위 순위에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궁금증에 찾아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공부를 별로 안 하는 친구들도 그런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공부는 조금 하지만 성적은 많이 올리고 싶고, 또 공부 효율을 굉장히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효율에 대한 환상을 버리셔야 돼요. 좀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좀 극단적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학생 3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 B, C 세 친구가 있어요. 자, A는요, 하루에 1시간 공부를 하고요. 자습 시간입니다. B는 2시간 공부를 하고요. C는 3시간 공부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공부의 효율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A는 굉장히 집중력도 좋고 자기만의 어떤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 효율이 굉장히 놀라워서 약 150%의 효율로 공부를 하는 친구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요, 뭔가 엄청난 학습 효율은 없지만 최소한 내가 공부한 시간만큼은 다 소화를 하는 친구입니다. 2시간 공부했어요. 그리고 100%의 효율로 집중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 친구는요, 3시간 공부는 제일 많이 했는데 집중력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공부한 시간을 모두 다 자기 것으로 소화하지는 못하고 조금 누락되는 부분이, 조금 유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 정도의 공부 효율로 학습을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벌써 계산이 빠른 분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눈치를 채신 것 같아. 막 웃고 계셔요. 자, A는요 1.5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B는요 2시간 공부를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C는 2.4시간 정도의 공부를 한 게 됩니다. 결과적으로요, 학습 효율이 150%, 엄청나게 집중을 해서 내가 공부한 거 이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친구하고 80%, 좀 누락되는 친구하고, 지금 이 두 친구의 공부 효율을 한번 보세요. 학습 효율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 시간이 많은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특히나 공부 시간이 적은 구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의미가 생기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은 언제냐면 물리적으로 자습을 더 이상 못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습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평일에 한 자습을 한 8시간 정도 하고 주말엔 막 12시간씩 자습을 합니다. 물리적으로 이 자습 시간을 늘리기는 힘들 거예요. 그때는 학습 효율이 높은 친구하고 낮은 친구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당연하겠죠. 더 이상 물리적인 시간을 늘리지 못하니까 효율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 아직 상위권이 아닌 친구들 사이에서는 효율보다 시간이 절대적입니다. 시간을 효율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걸 이길 만큼의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나 해볼까요? 새 차 최신형 자동차를 샀습니다. 연비가 너무 좋아요. 보통 차에 막 2배 가까이 연비가 나갑니다. 그런데요,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1리터밖에 기름통에 안 채워져 있습니다. 아무리 가도 멀리 가지 못해요. 반대로 중고차를 샀어요. 굉장히 낡은 차입니다. 연비도 되게 안 좋아요. 근데 탱크에 기름이 그냥 가득가득 들어 있습니다. 훨씬 멀리 가겠죠.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셔야 돼요. 공부의 기초, 공부의 기본은 양입니다. 양이고요. 이 양은요, 특히나 학습의 베이스가 없는 친구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노베이스인 친구들, 초보인 친구들,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의 사이에서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내가 하루에 1시간 공부하는데 하루에 2시간, 3시간 공부하는 애를 이길 수 있다?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이건 알았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공부를 이제 막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 그럼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건 뭘까요? 그 다음으로 챙겨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